계셨던 게 월세가 60만 원이에요. 월세를 정산해 드려야 되니까 13년도 통장 내역부터 확인을 했거든요. 60만 원씩 주셨잖아요, 한 달에. 그래서 1년이면 720이고 거의 7년 좀 더 계셨으니까 한 4,900에 거의 한 5천 정도를 저한테 주신 거예요. 7년 동안. 뭐 시세 차익이랑 이걸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반지하에서 5천만 원 거뒀다는 거는 전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반지하 빌라에서 제가 든 돈은 뭐 대출 빼고 나면 1,000만 원도 안 드는 건데 진작에 제 돈은 뭐 다 회수한 거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상입니다. 오늘 세입자가 이사를 가셔가지고 지금 나간 거 확인하려고 지금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추워가지고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차를 타고 가야 되나 자전거를 타고 가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요새 추운 날씨 때문에 운동을 많이 못해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화곡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영등포에 살고 있어서 화곡동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어서. 혹시 오늘 이사 가시는 분이 거의 경매 처음 했을 때 낙찰받은 물건에 들어오셨던 세입자예요. 제가 이 물건 낙찰받은 게 13년도 가을쯤에 낙찰을 받았거든요. 그때 들어오신 세입자가 한 7년 정도, 7년 조금 더 계셨어요. 오늘 이사를 가셨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VIP 고객님이셨는데 그래도 오랜 기간 계시다 가니까 그래도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신 것 같더라고요. 제 반지하에 계시다가 이렇게 또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시면 임대업 하는 보람 중에 하나가 아닌가 또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되게 오래 계셨는데 또 생각을 해보면 7년 좀 넘게 계셔서 느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오래 계셨으니까 이 세입자께서 계시면서 뭐 신경 쓸 일도 사실 없었고 이제 가시니까 뭐 집에 수리할 것들이 분명히 생겼겠죠. 한 7년 계셨으니까 보배장판은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7년 만에 저도 가는 거니까 이 집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처음 할 때 꾸며놓은 것들이니까 좀 날것의 모습이 아닐까. 화장실은 어떤 모습일까. 세입자께서 말씀하신 거는 고장난 부분이 되게 많았는데 그냥 저한테 따로 연락은 안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오늘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지 정확히 어떤 부분을 손을 대야 될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새로 이사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세입자들이 한 번씩 다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할 일 없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세입자가 나간다 하면 임대인은 할 일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뭐 새로운 세입자도 구해야 되고 집도 수리해놔야 되고 일정을 또 잡아야 되고 보증금을 또 빼줘야 되니까 그거 확보도 해야 되고, 근데 그게 한 군데가 아니고 동시에 또 여러 군데가 사실 정신이 없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뭐 다 중간에 나가는 세입자분들이셔서 기존 계시던 분들이 새로운 세입자는 다 구해주고 나가셔가지고 이렇게 보증금을 빼드려야 된다는 부담감은 조금 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가는 집은 까치산역에서 도보로 한 5분 정도 걸리는 데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반지하 중에 유일한 역세권이거든요. 뭐 일부 말씀하시는 분들이 반지하는 역세권을 노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다른 위치는 조심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갖고 있는 유일한 역세권 반지하고 이건 저는 거의 다 위치가 안 좋아요. 좋은 위치에 당연히 낙찰을 받고 싶은데 그건 뭐 당연한 거죠. 반지하 하는 사람이지만 역세권을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내가 지상층도 아니고 반지하를 하는데 당연히 역세권 해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당연히 역세권도 비싸요. 싸게 사기가 쉽지 않아서 반지하 있는 거 대부분이 역세권이 아니고 뭐 산 중턱에 있거나 외곽 지역에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꼭 반지하 할 때 역세권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만큼 더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다면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그래도 역세권 반지하 계셨던 게 월세가 60만 원이에요. 월세를 정산해 드려야 되니까 13년도 통장 내역부터 확인을 했거든요. 60만 원씩 주셨잖아요, 한 달에. 그래서 1년이면 720이고 거의 7년 좀 더 계셨으니까 한 700이라고 치면 4,900에 거의 한 5천 정도를 저한테 주신 거예요. 7년 동안. 뭐 시세 차익이랑 이걸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반지하에서 5천만 원 거뒀다는 거는 전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반지하 빌라에서 제가 든 돈은 뭐 대출 빼고 나면 1,000만 원도 안 드는 건데 진작에 제 돈은 뭐 다 회수한 거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7년에서 제 반지하가 5천만 원 벌어온 거니까 뭐 이자랑 수리비랑 세금 하면 절반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천만
5천만 원에 절반 해도 순수입이 2,500, 3,000이면 순수입 치고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또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또 생각이 드는 게 그래도 반지하니까 제가 판다는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오래 갖고 있었기 때문에 수익률이라는 시간의 마법을 부린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수익은 제가 이 집을 꾸준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1,000만 원, 2,000만 원 더 주고 팔라고 하셨던 부동산도 계셨는데 오랫동안 갖고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집이어서 중간에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더 차익을 남기고 판다는 생각을 사실 안 했는데 5천만 원 수익이 난 거고 7년 동안 오늘부터 또 수리해서 집 내놓으면 이제 앞으로도 계속 수익이 날 수 있는 집이니까 저는 그런 개념으로 사실 접근한 거였고 7년 전보다 이 집 가격은 서울 아파트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때보다는 더 가격이 올랐다고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러면 굳이 제가 아파트를 하는 게 맞았을까? 아파트를 그때 당시는 하고 싶어도 제가 가진 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사실 할 수가 없었고 저한테 맞는 반지하 빌라를 투자하게 된 것 같아요. 아파트보다 시세 차익에서는 비교가 되진 않겠지만 월세 수익만큼은 제 반지하 빌라가 아파트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고 몇 억씩 올라간 아파트도 세금 부담만 되는 거지 저는 부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더 확실히 드는 게 이 반지하 부동산을 월세로 현금흐름 투자를 하면서 오래 갖고 있어 보니까 더 확신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책 제목처럼 강남 아파트보다 저는 반지하가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뭐 그렇게 오래 갖고 있어도 세금에서 그렇게 부담스러운 물건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반지하를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제 선택에 대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지하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을까? 내가 선택한 것들이 다 최선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선택 앞에 놓였을 때 어떤 게 최선인지 알기 어렵잖아요. 반지하 부동산을 했을 때 반지하를 투자하는 게 과연 최선일까? 최선은 아니었을 수도 있죠. 그때 아파트 막 무리해서 빚을 더 내가지고 투자를 했다면 돈은 더 벌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삶은 달라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거 팔고 시세 차익을 몇 억 남겨서 회사를 그만두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서 시세 차익으로는 제 생각에 삶이 달라졌을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반지하를 모았기 때문에 저는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적어도 회사 그만두고 좋아하는 글을 쓰고 영상을 찍고 할 수 있는 거는 정확히 이 월세 현금흐름 투자 때문인 거고 월세 현금흐름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는 아파트로는 제 상황에서는 하긴 어려웠고 반지하로 가능했던 거니까 그럼 반지하는 과연 제 상황에서 최선이었을까? 지금 와서 보니까 최선이었다는 생각은 들었던 거지 그때 당시에 제가 회사 월급이 안 나오고 했을 때 그때는 과연 최선이었을까? 최선의 선택을 한 걸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선을 선택하고 행동했던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최선이 아니고 최악을 피하는 선택을 하면서 왔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회사가 월급이 안 나왔을 때 이 얘기는 집에 거의 다 왔으니까 집에 돌아가서 집을 보면서 한번 전달을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